다시 돌아왔어요. 오케이, 목소리 잘 들립니까? 목소리 잘 들려요? 룰루루.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자,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바로 106페이지에 1.7이야? 뭐야? 1.7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는 그 방학 중 수업에 거의 마지막 주제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이렇게 구분을 했고, 앵귤러 노드, 레디얼 노드도 구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조금 수리적인 의미를 약간 살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렇게 쓰고요. 우리말 번역은 얘는 방사상 분포함수, 방사상 분포함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 방사상 분포함수라고 쓰고 보통 표기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R은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를 뜻하고요. 여기에 있는 요 P는 지금 소문자 P로 쓴 겁니다. 소문자. 이게 소문자 표기입니다. 왜 소문자라는 걸 강조하냐면 바로 이제 또 대문자가 나올 거라서 얘가 이제 소문자 P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이게 여러분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Bones interpretation, 우리말 번역 본의 해석. 기억납니까? 자, 이게 뭐였냐면 파동함수 자체는 뭐라고 했어요? 복소수 함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물리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실수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허수가 들어가는 복소수는 인간의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했었어요. 실수는 항상 대소가 있지만 복소수는 대소가 없죠.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저기 103페이지 표 1. 자, 이게 뭐였어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앵귤러 파트에 대한 계산 결과였죠.
그 앵귤러 파트 계산 결과 표 2를 보시면 거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허수 i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이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을 풀면 그 함수에 저렇게 허수 i가 끼어 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 의미가 없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 얘는 바로 뭐다? 확률 밀도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는데 파동함수를 제곱한 건 확률 밀도함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의미는 뭐냐면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요거를 계산해 주는 함수,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자체가 아니고요. 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P. 자, 이게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입니다. 지금 얘는 대문자로 쓴 거예요. 아까 소문자, 대문자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알파벳 중에는 알파벳을 표기할 때 그 소문자도 있고 대문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소문자하고 대문자의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알파벳 C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P도요. 그래서 그냥 인쇄체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손으로 쓴 필기체에서는 이게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문자 자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나를 넣어서 이게 대문자다를 표기해주는 어떤 그 장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소문자 P를 쓴 거고 대문자 P를 쓴 거라서 여기다가 짝대기 장식을 하나 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바로 어떤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여기에 앞서 얘기했던 확률 밀도 함수와 무슨 관계냐? 바로 얘는 요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묘한 표기가 있죠. 얘를 뭐다? 3D 영역이다. 그거에 대한 적분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이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적분을 시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다 3차원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어떤 전자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자를 중심으로 한 3차원의 어떤 영역 안에 이 전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에서 떨어진 어떤 거리의 어떤 영역, 거기서 전자를 존재할 확률을 구할 때 요런 계산 방식을 도입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파동 함수의 제곱을 3차원에 대한 적분을 하라라는 뜻으로 이런 표기를 쓰는 겁니다. 이때 읽을 때 D는 알파벳 D라고 읽고요. 뒤에 있는 이놈은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그러니까 그리스어 알파벳인데 타우라고 읽어요. 타우. 그래서 뭐 D타우 이렇게 읽는데 뭐 이건 뭐 모셔도 되고 나중에 뭐 실제로 계산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본의 해석으로부터 이렇게 전자를 어떤 영역에서 발견할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전자의 방향과 관계없이 핵에서 떨어진 거리 그것에 대한 확률을 표현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핵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리고 핵에서 전자까지 방향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전자가 이 방향에 있느냐 저 방향에 있느냐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핵에서 가까우냐 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전자의 존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까이 있어도 실제로 얘는 이 모든 방향에 대한 가까움을 다 계산을 한 거고 멀리 있어도 이 모든 방향에 대한 멀리 있음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가깝게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차이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자, 확률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파이 제곱에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는 바로 r과 y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시죠. r과 y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까 r이 뭐고 y가 뭐라고 했어요? 즉 이만큼을 이렇게 바꾼 건데 r은 방사상 부분이라고 했고요. 레디얼 파트요. 그 다음 y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앵귤러 파트, 각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동함수를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쟤를 저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묘하게도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짜잔. 자, 난데없는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모든 방향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그때 놀라웠게도 수리적으로 자 얘를 여기서부터 이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여기에 있는 앵귤러 파트 여기 있는 레디얼 파트의 제곱을 뺀 모든 부분이 모든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면 뭐로 바뀌느냐 바로 요 부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수리적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치환을 하는 거예요. 바로 PR이라는 부분으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이 치환 결과에서 결국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고요. D타우는 핵에서부터 떨어진 어떤 영역이라고 3차원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거리에 대한 함수로만 바꾸는 수리적 테크닉이 있어요. 그걸 바꾸어주면 앵귤러 파트가 없어지고 거리의 제곱이 앞에 붙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거리의 제곱에 여기에 있는 파동함 레디얼 파트의 제곱 얘만큼을 뭐라고 부른다? PR로 치환을 하고 이걸 저 앞에서 내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다시 한번 쓰면 바로 뭐다?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의 원래 파동함수의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다가 거기에 거리의 제곱을 다시 한번 곱한 이런 꼴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학적 관계가 있는데 그건 됐고요. 그냥 요거를 뭐라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리적 관계를 더 설명드리긴 못해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바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바로 알 수 있는 어떤 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리에 따라서 전자의 확률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서 또 나올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이 녀석의 의미는 우선 첫 번째 이것을 거리에 대해 적분하면 전자 발견 확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거리에 따른 확률 분포 역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그게 진짜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의 값도 핵에서 떨어진 거리에서 전자를 발견하게 될 확률 밀도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108페이지 1.9 아토믹 오비탈의 종류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1.9입니다. 자, 지우자. 중간에 언급하지 않은 거는 뭐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소리 잘 들어가나 봅시다. 좋아. 자, 108페이지 1.9에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느냐? 어타믹 오비탈의 종류. 요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 1 S오비탈. 자, S오비탈은 어떤 경우냐면 우선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를 뜻해요. 그리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일 때 자기 양자수는 0을 뜻하죠. 왜냐하면 ml은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이기 때문에 l이 0이 되면 자기 양자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여러분들 오비탈 전자배치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뭐 선행학습이 돼 있다면 충분히 익숙할 텐데, 이때 자기 양자수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S오비탈이 한 가지 존재한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0이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기 양자수는 이 숫자 자체가 어떤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수 0이라는 이름을 갖는
0이라는 이름을 갖는 오비탈이 하나가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0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그게 아니고 이 자기양자수 ml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난 숫자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는 어떤 오비탈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 오비탈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3차원 구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좋아. 자, 아이고, 잘 지워지지가 않네. 에이. 자, 됐고, 그 다음 오케이. 됐고, 아이고 잘못 그렸네. 오케이. 자, 요 그림 예전 방학 때 방학 마지막 거의 수업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앞서 우리가 지금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를 구분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레디얼 노드, 앵귤러 노드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구들은 1s, 2s, 3s 오비탈을 뜻합니다. 앞에 붙어 있는 이 자연수들이 다 뭐겠어요? 주양자수 n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1s에 비해서 2s, 3s로 갈수록 오비탈이 점점 더 커지는 건데 이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s 오비탈들은 지금 생긴 게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요? 요런 식의 구형, 요런 식의 구형이 된다고 했죠. 요런 식의 구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s보다는 2s, 3s로 갈수록 구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점점점 평균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좌표 평면들은 다 뭐냐면 바로 0, R
0, R 0, R에 대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0, R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0, 얘는 핵을 뜻하고요. 여기 있는 R은 핵에서 떨어진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어떤 함수의 변화를 그릴 건데요. 바로 첫 번째는 R10, R20, R30. 지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R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R이라고 하는 거 바로 레디얼 파트죠. 그리고 아래쪽에 쓰는 이 아래 첨자 각각 뭐예요? 바로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죠. 그래서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가 각각 1제로인 거, 2제로인 거, 3제로인 거. 이 레디얼 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우리 교재에 내가 막 설명하고 넘어간 교재 104페이지 표 2. 여기 있었죠? 거기 있는 애들을 각각 R10, R20, R30를 찾아다가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그 그림을 그리면 값이 어떻게 되느냐? R10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다음에 R20 같은 경우는 그냥 나와 있는 수식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R3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유는 없어요. 표 2, 104페이지에 있는 표 2의 수식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그냥 그런 것 다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R10, 주양자수가 1이고 가군동량, 아유 또 실수했다. 이게 LML이 아니죠. 요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주양자수고 뒤에 있는 숫자가 가군동량 양자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앞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파동함수를 레디얼 파트로 나눌 때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로 표현이 되고 앵귤러 파트가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로 표현이 되죠. NL인데 내가 방금 실수했네요. 그래서 NL로 바꿔 써주세요. 쟤는 주양자수가 1, 가군동량 양자수가 0, 주양자수가 2, 가군동량 양자수 0, 주양자수 3, 가군동량 양자수 0인 1s, 2s, 3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파트를 표 2에 찾아서 그래프로 그린 것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R10는 항상 플러스 함수 값인데 R20부터 플러스 함수 값뿐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함수값 영역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3s 오비탈은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이다가 마이너스 함수값이다가 다시 또 플러스 함수값이 되죠. 자, 왜 그러냐?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러하다라는 걸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외우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아래쪽 세 번째 그래프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R제곱을 다시 한번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디얼 파트를 제곱한 다음에 R제곱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고요. 얘도
레디얼 파트를 제곱한 다음에 r 제곱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아까 얘기했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했죠. 이 RDF는 줄임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편의상 너무 길어서 내가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아까 한글로는 방사상 분포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을 곱한 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수능에서 가리키겠어요? 안 가리키겠어요? 수능에서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떻게 가리키느냐? 수학은 쏙 빼고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수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냥 이걸 수능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그냥 씁니다. 수능에서는. 사실 엄밀한 의미로 절대 확률 아닙니다. 쟤를 적분해야 확률이지 적분하지 않은 건 확률이 아닙니다만, 수능은 사실 틀린 것도 많이 가리키기 때문에 그냥 수능에서는 쟤를 전자 발견 확률로 번역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하튼 기억해 두시고,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어떻게, 여기에는 레디얼 파트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 이렇게 전자 발견 확률을 표현하고 있다 라는 걸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런 꼴의 함수가 보시다시피 제곱이 돼서 거리의 제곱이 다시 한번 곱해지면 이 함수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바로 이렇게 바뀌겠죠? 뭐냐면 이 함수는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r 제곱이 곱해지면 이 뒤에 있는 레디얼 파트가 아무리 큰 값을 가져도 이 r이 0이 돼버리면 이 전체 함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 레디얼 파트에서 넌제로 값을 0이 아닌 함수 값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r 제곱이 곱해지면 얘는 무조건 원점을 통과하는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려해서 그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쪽을 경계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2옆, 2옆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이 녀석은 여기와 여기 여기를 경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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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고 했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S, 2S, 3S에 대한 3차원 구형 모형과 레디얼 파트 모델, 그 다음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모델, 이해를 완전히 세트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완전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수능에서 좀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r만 놓고 보면 얘는 레디얼 파트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동함수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파동함수를 구성하는 일부분인 레디얼 파트도 이 자체로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걔를 제곱해서 거리의 제곱을 다시 한번 곱해주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라고 수능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물리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이제 개념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우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이인호 선생님이 된 문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S 오비탈의 함수
자체는 원점. 자, 원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누가 있는 핵이 존재하는 에서 그래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중요한 건 이게 오직 s 오비탈만 그런 거예요. 뭐냐면 p, d, f 등은 원점에서 함수값이 원래부터 0이 됩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0이 아닌 함수값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원점 핵에서 R 원제로라는 레디얼 파트가 뭐? 넌 제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0이 아닌 그 함수값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수리적 특징상 원점에서 0이 아닌 어떤 함수값을 갖는 것이 s 오비탈이란 얘기예요. PDF는 원점에서 뭐가 될건 그냥 무조건 0이 되는데 오직 s 오비탈만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는데도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핵 근처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 자체는 물리적 의미가 없지만 얘를 제곱하고 거리의 제곱을 곱하면 전자 발견 확률을 물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죠. 바로 핵 근처 영역이라는 게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디얼 파트 자체가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지만 그걸 제곱하고 R제곱을 곱하면 함수값이 0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핵 근처를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 근처를 적분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그 함수값, 적분한 결과가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리고 핵이라고 하는 거는 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에 대한 적분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핵에서는 전자가 존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핵에 만약에 전자가 존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하고 전자가 융합이 되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핵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즉 화학전자가 핵에 존재를 해버리면 중성자로 변하는 핵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면 내 몸속에 엄청나게 많은 수소 원자들이 있는데 물의 형태로 그 수소 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중성자로 바뀌어서 내 몸에서 중성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걸어다니는 중성자 폭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핵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요 근처에서 전자를 발견하는 확률은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교사들의 경우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핵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작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상당한 뉘앙스의 차이인데 자, 요 얘기는 내가 인터넷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소리 잘 들어가나요?
여러분 소리 잘 들려요? 보자. 그래. 예역이 왔구나. 예역이. 그래. 예역이. 예를 들면은 예혁이. 그래. 예를 들면은 뭐 예혁이가 예혁이 얘기를 오늘 누구랑 사귀어 볼까요? 예혁이가 예를 들어서 여자 연예인 중에 아이유. 자, 예혁이가 아이유랑 사귈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예혁이가 아이유랑 사귈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예혁이가 아이유랑 사귈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다. 그럼 100만 분의 1 이런 확률이 작은 확률이잖아요. 근데 0은 아닌 확률이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보통이라고 100만 분의 1이니까 예혁이가 아이유를 만나지도 못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아이랑 사귈 수도 있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 똑같은 숫자에 대한 다른 뉘앙스의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핵이라고 하는 극도로 작은 영역에 대한 적분 면적이 적분 값이 있긴 있겠지. 근데 그 값이 극도로 작기 때문에 나의 경우는 핵의 전자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치 뭐 예혁이가 아이유랑 사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난 얘기하지만 어차피 핵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의 영역도 있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자를 존재할 확률을 계산을 하면 얼마나 값은 나올 거 아니에요. 0.00001 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확률만큼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예혁이가 아이유랑 사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가리키는 교사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보고 답안을 쓰라 이런 말이야. 그죠? 나는 핵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교사에 따라서는 핵에 존재할 수 있다 전자가 다만 확률이 작을 뿐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라. 아시겠죠? 요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아래쪽 전체 면적은 항상 1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이 뭐예요? 바로 전체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핵 주변에서 발견될 전체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수리적 특징은 이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은 또 네 번째. 전자 존재 확률이 바로 90%까지의 영역을 9로 표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쪽 전체의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9로 나타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9라고 하는 요 영역까지의 요 아래쪽 적분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쪽 적분 면적이 뭐가 된다? 이게 0.9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다 적고 나면 1이 되는데 전자가 존재할 확률 90%, 0.9 혹은 90%죠. 그걸 지금 9로 표현한 거예요. 즉 2s 오비탈은 이 영역까지가 전자가 90%의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3s 오비탈은 여기가 전자가 90%의 확률로 존재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9 전체로 표현하고 있다. 아시겠죠? 100%까지의 영역을 그려버리면 9가 1s건 2s건 3s건 구분 없이 무한정 커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비교를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각 오비탈에 대해서 전자 발견 확률 90%, 뭐 혹은 책마다 좀 다른데 95% 정도까지의 영역을 이렇게 9로 표현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도 요 경계선까지가 뭐라고요? 요 아래쪽 면적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90%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1S의 경우 1S의 경우 저기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극대값에서의 위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어디 갔냐? 위치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Z분의 A0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1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있죠. 극대값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서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은 이 영역에서의 거리가 이게 바로 A0 나누기 Z입니다. 자, 여러분 A0 나누기 Z 이게 뭐예요? Z는 수소 원자 모델의 원자 번호고요. 여기에 있는 A0는 값이 뭐예요? A0는 바로 보호 반지름이죠.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 나오는 보호 반지름이 사실은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극대값에서 보호 반지름에 어떤 관계가 있다. 수소 원자라고 하면 사실 원자 번호 Z가 1이기 때문에 바로 1s 오비탈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 위치가 바로 보호 반지름에 해당한다 라는 것도 동시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여기선 뭐가 나타나느냐? 레디얼 노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레디얼 노드가 뭐였어요? 바로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드는 노드로서 구껍질의 형태를 갖는다고 했죠. 그게 어디가 되느냐? 1S에서는 없지만 2S에서는 바로 여기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함수값이 됐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됐건 걔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니까 바로 여기서 요렇게 되는 요 구껍질이 이게 바로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레디얼 노드를 줄여서 RN 이렇게 썼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레디얼 노드 안쪽은 보시다시피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고 레디얼 노드를 지나면 다시 마이너스 함수값으로 바뀌고 있죠. 어디서? 2s 오비탈에서. 그리고 3s 오비탈은 보시다시피 레디얼 노드가 한 부분, 두 부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여기선 이렇게 레디얼 노드 하나, 그 다음 또 이렇게 레디얼 노드가 또 한 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레디얼 노드가 두 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 같은 경우는 가장 핵에서 가까운 안쪽 영역은
함수값이 플러스, 그리고 그 플러스 행위에서 넘어서면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됐다가 그걸 또다시 벗어나면 함수값이 다시 플러스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1s, 2s, 3s 오비탈의 어떤 함수값의 부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레디얼 노드는 항상 몇 개가 나타난다. 그 개수가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었죠. 그럼 n 빼기 l 빼기 1개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우선 여기서 s 오비탈의 경우 각운동량 양자수가 항상 0이잖아요. 그럼 0 넣으면 이 경우는 레디얼 노드가 n 빼기 1개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주양자수가 1일 때는 레디얼 노드가 빵개고요. 2일 때는 1개가 있고 3일 때는 2개의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s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1s에선 없고 2s는 하나, 3s에서는 2개가 나타나고 그것을 n 빼기 l 빼기 1로 지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돼서 마지막 내용. 자, 얘는 앵귤러 노드가 s 오비탈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앵귤러 노드의 개수는 항상 L개라고 했죠. 근데 지금 S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 L 값이 지금 뭐예요? 0. 그래서 S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무조건 레디얼 노드만 나타나고 앵귤러 노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양자역학적인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정말로 중요하고 아까 내가 한 부분 얘기한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유효획전화를 했나요? 유효획전화? 학교 선생님이 유효획전화 했어요? 유효획전화는 했던 것 같은데. 언급 정도만. 혹시 슬레이터 룰 했어요? 슬레이터 룰. 슬레이터. 침투 효과는 좀 자세히 있고 슬레이터 룰. 가리움 상수. 슬레이터는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러분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